자,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요, 이 천안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이재명의 지금 대북 송금 사건, 네. 또 법카 사건을 총지휘했던 이정섭 검사 아마 탄핵 소추를 했죠. 네. 만장일치로 9명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참 사필 규정입니다. 이정석 검사는요, 뭐 워낙 이 에이스 검사입니다. 이 수원지검 이부장 검사를 역임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총괄적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건도 총괄적으로 지휘를 했는데 작년 10월달에 김어겸이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처가집에 이제 매제하고 그쪽 부인하고 이혼 관련돼서 부인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 그 부인이 지금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입니다. 예.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골프장 직원들 기록 무단 조회한 거, 또 선후배 검사들 골프장 이용 편의 제공한 거, 아마 이쪽 처갓집이 용인시 신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들로 리조트 접대 문제 등등을 내걸어서 당시에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를 지연시키고 막기 위해서. 그렇죠. 당시 아주 이정석 검사가 원래 권투를 잘합니다. 와, 파이팅이 그렇습니까? 좋은 검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저돌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콕 집어서 이정섭을 이제 탄핵 소추를 했는데 결국 이게 한 8개월 지났나요? 9개월 만에. 네, 9개월 만에 결국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 탄핵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명. 네, 김용철 검사를 비롯해서 중인데 저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당시에 이 처남의 부인이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걸 야당이 또 앞장서서 또 폭로를 하고, 이 부인이 참 옛날 아나운서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조국 혁신당에 또 들어가서 지금 이 시간 현재 여기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래서 이게 정치 했는데 바로 이정석 검사는 지금 원래 대전고검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래서 바로 복귀를 해서 아마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되면요, 이거 전원일치 기각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비슷한 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도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이렇게 만장일치 기각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없어요, 장치가. 네. 그래서 좀 국회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이거 무고 탄핵 아닙니까? 네. 예, 무고 탄핵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 탄핵에 참여한 사람 세비를 토해낸다든가. 네네. 뭔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거. 예.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 이재명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이런 검사들에 대한 어떤 이 탄핵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왜냐하면 이번에 4명의 검사가 전부 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 수사한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복성 결국 탄핵인데 지금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늦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만장일치로 그중에서 3명 정도는요, 위법은 있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별도의 개별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냈는데 결국은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이런 소식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참 좀 시간은 걸리지만 정의는 그대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시간은 좀 걸리지만 결국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또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여야 대표 회담이 오는 9월 1일 이날이 일요일인가요? 일요일입니다. 네, 일요일 날 열리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아마 우원식이 1일쯤 열릴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네. 그렇게 됐고, 어제 박정아 비서실장이 문자하는 게 공개가 됐는데 거기도 또 1일 날 한다는데 결국 1일 날 국회 본청에서 개최를 하고 모두 발언만 일단 공개를 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됐네요. 모두 발언만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또 A4 용지 이렇게 10장 정도 갖고 와서 이렇게 낭독하고 이거보다는 평상시 때 이재명 대표 애드립도 잘 치고 말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냥 키워드 정도 적어 갖고 와서 하시면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도 A4용지 적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마 이 습관이에요, 습관. 음. 근데 어쨌건 뭐 그동안 뭐 이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 대통령실과 뭐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서 회담이 잘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지만 또 국민 앞에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속을 했고 또 안 열을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9월 1일 날 이제 9월 1일 날 되면 국회 이제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9월 1일 그 여야 대표회담에서 그래도 뭐 아주 큰 건 아니더라도 네. 일정한 정도의 합의나 뭐 이런 것들이 되면요. 지금 저 22대 국회가 개원식을 못 열었잖아요. 못 열었죠. 예. 근데 지금 9월 정기국회 개회되면서 그거를 개회식으로 할지 개원식으로 할지 네. 요것이 문제로다.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개원식은 22대 국회가 공식적으로 출발한다. 네. 뭐 이런 의미고 개원식에는 역대 그 개원식에는 대통령께서 꼭 참가했죠. 참석을 네.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이번 일요일에 여야 대표회담이 웬만큼 성과를 내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대통령실의 반응이 아주 부정적이지만 않다면은 오랜만에 뭐 협치에 그 물꼬를 틀 수도 있는 9월 정기국회 때 개회식이 아니라 개원식을 하면서 대통령도 한번 올 수 있는 이렇게까지 될지 안 될지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건 9월 1일 날 그래도 여야 대표회담이 열리는 게 아마 뭐 그 정식으로 따지면 뭐 8년인가요? 9년인가 하여튼 뭐 11년 만에 11년이라고 정식 그 여야 대표 간의 정식 회담은 11년 만입니다. 네. 예. 참 오랜만에 열리는 회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통위원회가 지난번에 MBC 방문진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 강재원 부장판사인데요. 근데 이 재판부에 이번에 KBS에 또 신임 임명 관련해서 KBS에도 또 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방통위를 상대로. 근데 이 사건도 그대로 형사 12회 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결론이 또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방통위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기피 신청. 예.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냈고 오늘 이 행정법원 앞에서 이상희 의원 포항이 지역구죠. 네. 이상희 의원이 이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재판부의 어떤 판결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오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재판부 판결 저희가 한번 해설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죠.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그 판사 강재원 판사인가요? 네. 예,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상당히 그 편향적 그 인식을 보여오다가 이번 재판에서도 여지없이 그게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뭐 이걸 이 사람들을 뭐 현직 판사인데 뭐 특별한 사유도 없이 뭐 쫓아낼 수도 없고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뭐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예. 지난 문재인 정부가 낳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저희가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볼 주제가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지켜보셨을 걸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원칙적인 부분들 뭐 예전 4월 1일 당시 의정 담화에서 한 발짝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입장을 유지를 했는데 그렇지만 또 현장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선 한번 다뤄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정말 희한한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친일적인 발언을 하면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라는 것들, 정말 이 본인들의 잣대로 친일인지 반친인지를 구분하겠다는 것인데, 자, 이런 이 법안을 냈습니다. 또 당론 발의를 했다고 그래요. 자, 이 문제와 함께 조금 전 대법원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해서 결국은 징역형이 확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은 이 시간 현재 서울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재보궐선거가 또 열리는데 바로 이때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지금 재보궐선거 이 보궐선거도 같이 열립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보수 후보들이 또다시 난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과 똑같이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